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이 유학과 시대 정신으로 이제 딱 했는 이제 한 5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학이 이념적인 어떤 그 철학적인 개념으로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현실적인 거에서는 유학이 정치하는 어떤 이념과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유학이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은 제도죠. 그걸 예법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제례로 만들어내는 거죠. 관습이나. 그래서 요번하고 다음 해에 걸쳐서 하나는 유학과 정치,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유교와 제례. 그래서 유학의 시대 정신이 이제 그걸로 이제 마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배웠던 것들의 총정리이면서 말하자면 유학과 정치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주 중요한 부분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지금 제가 방송하고 있는 곳은 서울이고요. 서울은 옛날에 한양입니다. 한양은 조선시대 때 수도죠. 수도고 유학의 어떤 정치 이념을 내세워서 한나라가 일단 개국을 하게 되고요. 그 정신을 거기다가 심어놓고 그 다음에 정치 활동을 하는 대표적인 공간이 궁궐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궁궐에 가면은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 명소가 문화유산으로 남아있는 곳이 궁궐이죠. 지금은 정치를 하지 않죠. 유학과 갖고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문화유산과 문화재를 즐기고 같이 공유하는 공간으로 남아있죠. 네. 그래서 유학의 정치의 대표적인 공간 궁궐을 통해서 이 궁궐에는 어떻게 유학 정신을 표현했는지 그리고 뭘 추구했는지 유학이 아주 오늘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사실은 단순하면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동안은 유학과 시대 정신을 텍스트 위주로 했는데요. 오늘은 텍스트가 거의 없습니다. 네. 텍스트가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셔도 됩니다. 자, 유학하면은 유학이 시작한 곳은 결국은 성균관이죠. 예. 그러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먼저 보여드린 그런 그 내용이 있는데 성균관에 가면 명륜당이 있죠. 예. 명륜이라는 거는 윤리를 밝히는 거죠. 우리가 이거의 대표적인 개념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 테마에서도 여기 밝혀놓은 여기 써놓은 것처럼 교화입니다. 결국은 교육을 시켜서 한자적으로 보면 교화예요. 교육을 시켜서 말하자면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념과 가치를 키워내는 곳이죠. 거기에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서 있는 공간이죠. 그래서 한 번쯤은 가보시고요. 이제 이렇게 단풍이 들 때 찍은 사진인데 멋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나무는 일단 기록상에 있는 나무고요. 500년이 이제 넘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좋을 때가 언제냐면 11월 첫 주에 가시면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달 뒤에 가보면은 명륜당의 이 나무가 오래되었어도 참 단풍을 볼 수 있고요. 심은 시기가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나무입니다. 예, 그래서 500년이 된 나무를 한번 보시고요. 그 공간에 결국은 명륜이라는 거를 교화시키는 거예요. 교화하는 그 대상은 명륜이에요. 명륜은 일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누이 배웠던 겁니다. 부자유친, 군신유의, 장유유서, 부무유신, 그 다음에 부부유별, 이런 가치를 인간 간의 관계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게 유학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공동체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공동체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가 어디냐면은 집안입니다. 그래서 집안의 부자유친, 나중에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겠지만 가장 부자유친을 해야만 그 관계를 설정하고 그 관계가 사회에 확장되는 개념으로 갔던 겁니다.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거나 위정자들이 자기게 필요에 각색을 하면은 나쁘게 각색을 할 수가 있는 게 이 부자유치입니다. 왜? 부모님한테 맹종하게 되는 맹종하라고 각색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일부. 네. 자, 그 곳이 명륜당이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 명륜당에 가면은 그냥 명륜이니까 교화시켜? 그게 아니죠. 공부하는 데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걸 일종의 학규죠.
배운다는 거죠. 사람을 교화하려면 가르쳐야 되고 또 하나는 배워야 되죠. 배우는 사람의 규칙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백록동 규예요. 왜냐하면 조선이 받아들인 주자하, 성리학, 유학은 주자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록동 규라고 학칙이 이렇게 있는 거죠. 거기에 대표적인 게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부무이신 해갖고 5교예요. 아주 대표적인 거예요. 5교 쭉 있어요. 이런 현판이 있는 겁니다. 이 현판을 걸어놓고 한 번쯤은 학교 생활을 했을 때 학교에 가면은 근면 성실, 뭐 급훈, 교훈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왜냐면 이념과 가치를 공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거지 나쁜 가치를 공유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전체 내용을 볼 수 없으니까 예전에 공부한 내용대로 이렇게 제가 한번 다시 올려드립니다. 그게 앞에 있는 화면의 내용인데 쭉 보면 첫 번째가 5교예요. 가리키는 게. 교하니까 5교죠. 5가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기본적인 게 부자고, 군신이고, 부부고, 장유고, 붕우고, 그죠? 하나, 둘, 셋, 넷, 5장. 이 관계를 가리키는 학문이 유학입니다. 유학은 관계 학문이라는 말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의 설정이 있어야만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유학은 말하는 거예요. 이 관계를 좋게 하려다 보니까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가 있죠. 배우는데 어떻게 배우느냐? 이거 예전에 했던 건데 복습하는 겁니다. 이거를 위학이에요. 학문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박학, 신문, 신사, 명명, 독행이라고 한 거죠. 예, 학문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없었던 게 아니죠. 학문은 두루두루 넓게, 그리고 궁금하면 물어보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말하고. 이 논리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예? 떼쓰는 게 아니에요, 학문은. 그 다음에 독해. 배우는 뭐예요? 이거를 행해야 된다는 거죠. 백날 배워갖고 행하는 건 따르게 하는 거는 학문의 자세가 아니죠. 그래서 세 번째가 수신이에요. 학문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내 몸을 가꾸는 거죠. 근데 내 몸만 가꾸는 게 아니죠. 이거는 말하자면은 정신과 몸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언충신, 말은 신뢰가 중심이 있고 신뢰가 있어야 되고, 행은 독경, 그죠? 우리가 홀로 아둔 저거하고 징분진료, 욕심을 다룰 줄 알아야 되고, 천선계가 선을 하고 나쁜 거는 뭐예요? 고치는 거. 행동지침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처사예요. 일을 어떻게 처사하는 거. 그게 정기, 불목일이, 명기도, 불계이고. 그 다음에 이익 앞에서는 올바름을 추구하고요. 그 다음에 그 공은 내세우지 않는 거. 우리는 올바름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접하죠. 그 다음에 뭐 하나 하면은 전부 자기가 잘했어요. 잘못한 거는 아무도 없어요. 그죠? 이런 걸 가리켰습니다. 이게 일하는 거고. 마지막이 기소불령 물시현. 무지하게 중요한 거죠. 나 하기 싫은 거는 남한테도 시키지 마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행위불투. 그 다음에 어떤 결과를 얻었는데 그게 내가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 그거는 누굴 돌아본다? 방구제기. 날 돌아보라고. 어떤 결과에 자꾸 남 탓하지 말라는 뜻이죠. 이게 나를 그게 전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규칙이에요. 배워야 되는. 굉장히. 근데 여기에 꼭 백록동 규가 아니더라도 이 문장을 놓고 이 문장에 잘못된 점을 찍으라고 그러면 잘못된 게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한자도 못 찾아내겠어요. 네, 그 정도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백록동 규를 강조하는 것보다 우리는 논어, 맹자, 경전에 있는 내용을 그 내용을 축약해서 만든 게 이건데, 예? 그러니까 경전을 공부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요거 하나만으로 해서 유학을 다 이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불교에서 반야신경으로 다 이해할 수 있듯이 거의 유사한 내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번째는 뭐냐? 자, 그러면 어떻게 했냐? 치전. 유학과 정치잖아요? 그럼 다스려야 돼. 그럼 경전에 놓이죠? 경전을 만든 게 조선 경국정이죠. 잘하는 게. 네, 그래서 정도전에 의해서 조선 경국정이 쓰여지죠. 그 정국전 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학교, 교화지본냐. 학교는 교화의 근본이다. 사람을 인간답게 만드는 거의 근본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이, 명, 인륜.
인륜을 밝게 하는 게 우의성인재, 인재를 가리키는 거다. 인재라는 건요, 관계 속에서 잘하는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조선경국전 시전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썼어요. 그리고 중야, 중간에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일시 정치지득실. 그 당대라는 거예요. 일시는. 그 당대의 정치의 득과 실은 개, 어학, 교지, 흥패. 어디에 달려있다? 학교 교육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를 조선 경국전에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이 잘 돼 있으면 미래가 보이고요. 학교 교육이 잘못돼 있으면 미래가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조선시대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이제 근간에 나오는 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요즘 벌어지죠. 그거는 결국은 극단적인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학교가 잘 안 돌아간다는 건 미래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를 개어 학교지 흥패. 흥패는 어디에 달려있다? 학교에 달려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그럼 대한민국의 법, 대한민국의 교육법은 어떻게 돼 있냐? 이거는 생뚱맞은 것 같아도 보자고요. 조선시대 때는 이렇게 했어요. 그죠? 학교에.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지금 시대에 교육법이 중요하잖아요. 교육법인데, 자, 얘가 읽어드려요. 교육은 나와 있어요. 대한민국 교육법입니다.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예, 홍익인간이에요. 우리, 예? 그러니까 홍익, 인간을 두루두루 넓게 유익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국민으로 인격을 둬야 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중요합니다. 인격 둬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생활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그죠?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또. 자, 인격 도야, 자주적 생활, 민주 시민의 자질이에요. 이 세 개를 갖추어서 어떻게 돼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중요한 거는 교육을 받는 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거잖아요.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 우리나라만 되는 게 아니라 인류 공영.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대한민국 교육법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우리만 잘 먹고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는 게 아니라 그거를 토대로 어떻게 해요? 세계에 있는 세계 시민의 어떤 리더가 되는 자질을 키워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런 리더의 자질을 지금 키우고 있는지는 우리 서로 한번 반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이게 비록 법, 대한민국 교육법인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예전부터 이걸 갖고 강의할 때 했는데 홍익인간이잖아요.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한국 사람만 널리 이렇게 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리고 옛날에는 동북아만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전 세계인을 다 대상으로 사람을 전부 이롭게 하는 이념 하에 교육이 진행이 돼야 돼요. 근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방구제기, 행위불뚝 방구제기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가 잘못했어 하는 얘기는 앞으로의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학과 정치의 첫 번째 강의를 마치고 다음에 두 번째 강의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